되셨나요? 오늘은 토킹 ASMR을 들고 왔어요.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되어서 한겨울 옷은 집어넣을 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 집에는 하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은 옷을 웬만하면 잘 안 사는데 니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조금 진한 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니트에 붙은 이런 털들을 정리하면서 토킹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탁은 다 해왔는데 이렇게 좀 강아지 털이나 이런 박힌 털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서 토킹 근황 ASMR 시작할게요. 우선 이렇게 맨투맨 티인데요. 보다시피 안에는 엄청 땀이 들어서 지금 계절에는 못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가라 부분이 이렇게 양털로 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 시즌에 입으면 쪄 죽지 않을까. 요 뽀글이가 은근히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 뽀글이 자켓 많이 입잖아요. 물론 넣을 때도 됐긴 하지만 그건 검정색을 사면 진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또 핑크색이랑 베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그 리버시블 뽀글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계절에는 무슨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얇은 셔츠나 위에 가디건 정도는 입는데 제가 라이더 자켓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라이더 자켓은 더울 것 같긴 하고 가디건도 너무 두꺼운 건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반팔을 입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새삼 지구온난화가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뒤에 지퍼가 있어서 지퍼를
조심스럽게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힌 털은 또 저는 그래서 검정 옷은 무조건 그 반들반들한 재질을 선호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코트도 아이보리색 위주고 한겨울 패딩만 이제 검정을 입습니다. 가을에는 라이더 자켓을 입고요. 저는 검정 옷을 굉장히 즐겨 입었는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약간 포기하고 살게 돼요. 그래도 귀여우니까 그만큼은 감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정 옷이 입고 싶으면 검정 블라우스 같은 재질을 입으면 되니까 좀 요즘은 쇼핑몰 어플도 잘 나와 있고요. 펼쳐서 여러분들은 이번 계획이 있으신가요? 5월 계획. 저는 이번에 4월 중순쯤에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리고 나서 대저 수문공원이라는 데 갔어요. 거기서 원터치 텐트를 펼치고 루피랑 도시락 싸서 갔는데 많은 캠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쉬운 건 취사가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취사를 많이 하고 계셔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어쨌든 제가 도시락을 쌌어요. 취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도시락도 만들고 텐트 쳐서 그늘에서 쉬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장비도 잘 없는데 덥석 캠핑장을 예약해버렸어요. 그래서 5월에는 못 잡았고 6월에 캠핑장을 잡아놨고 한 5월 말쯤에 약간
50만 원은 줘야 막 되고, 중고도 당근에서 알아봤는데 기본 3, 40은 줘야 돼서 우선은 지르기보다 그냥 간편하게 한번 다녀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시락을 쌀 때 제가 자신 있는 메뉴로 하려다가 제가 되게 자부심을 가지는 게 계란말이랑 고추장 돼지 불고기라 하죠. 두루치기. 그게 되게 자신 있어요. 막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술을 잘 못 마시니까 MT 같은 거 가면 새벽까지 잘 안 자고 있잖아요. 술에 안 취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심심할 때마다 요리를 한두 개씩은 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자신 있는 게 두루치기랑 계란말이였거든요. 막 후배들이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뭔가 다른 거를 찾아보다가 소고기 야채말이랑 계란말인데 꽃 모양으로 만드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웬일로 사왔냐 해서, 여기는 원래 취식이 안 되는 곳이고 그래서 쌌다고 했더니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어머니가 요리를 되게 잘하셔서 별로 할 기회도 없고, 막 하고 있으면 약간 아시죠? 답답해하면서 좀 하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집에서는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되니까 좀 섭섭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쁘게 싸서 갔다 왔는데요. 제가 조금 자랑을 하려고 사진을 이쁘게 찍었어요. 짜잔. 다 됐고, 일단 개 키는 건 제가 따로 나중에 할게요. 양이 많아서 어차피 들고
재질의 니트입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이렇게 이 커버로 바꿨어요. 귀엽죠? 카메라 커버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니트 질감은 이런 느낌. 그리고 얼마 전에 매년마다 2번, 3번 정도 하는데 K-펫 페어에 갔다 왔어요. 루피를 데리고. 이전에 몇 번 갔을 때는 루피가 좀 벌벌 떨었어요. 무서워하는. 알다시피 쫄보라서 사람을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놀래키기도 했고 앞을 안 보고 가다가 루피가 발에 치여서 깨갱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번 갔다가 자기가 먼저 간식도 먹고 다른 큰 강아지들한테 다가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기특하기도 하고. 그 골든 리트리버 아세요? 엄청 큰 땡땡이 골땡이라고도 하잖아요. 되게 순한 친구인데 그 친구 보더니 자기보다 엄청 큰데도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 강아지도 엄청 순해서 꼬리 흔들면서 인사해주고 굉장히 귀여웠어요. 그리고 루피가 그 강아지 남자애기들 기저귀는 엉덩이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루피가 응아를 해서 그걸 치우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멘붕 와가지고 친구가 막 데스크에 얘기해주고 막 엄청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아서 정지시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찾아서 정지를 풀려니까 제 발끝까지 제가 모르고 누른 거예요. 펫페어가 주말에 열리는데 주말까지 어쨌든 카드를 못 쓰고 굉장히 불편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엄청 귀찮았어요. 또 근데 카카오페이가 요새 잘 돼 있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이체하고 그래버렸습니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산에도 놀이공원이 생겼어요. 롯데월드가 생겼는데 아직 기구수는 작지만 점점 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처음에 개장 얼마 안 돼서 인터넷표를 구매해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표를 제가 구했거든요. 근데 갈 사람이 없어서
친구들은 다 바쁘고 그게 평일 일주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취소해버리고 이제 4월 중순부터 5월 1일까지 쓸 수 있는 표를 구했는데 역시나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1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지금은 일하느라 다른 지역에 있는데 주말에 내려온다고 해서 가고 싶기도 하다 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사촌 동생이랑은 거의 자매처럼 지냈어요. 왜냐하면 여자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서 제가 동생이랑 붙어있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사촌 동생도 모르는 게 있으면 언니야 하면서 물어보고 애가 성격도 좋아가지고 제가 아끼는 동생이에요. 참고로 저희 막내는 이제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중에 제일 막내가 이제 대학 졸업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언니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진짜 느낌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애기가 어떻게 근데 저희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저희 보면 그런 느낌이시겠죠? 놀이동산 다녀와서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월 초에는 제가 다이빙 예약을 했어요. 제가 원래 다이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랑 아는 이제 선배,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대학교 선배예요. 선배가 다이빙 궁금하다고 해서 제가 그럼 체험 다이빙을 하고 결정을 하면 된다.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체험 다이빙 예약을 하면서 저도 다이빙이 하고 싶어서 같이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약 한 거는 스쿠버 다이빙이 아니고 프리다이빙이에요. 제가 원래 잠수는 할 수 있는데 한 3m, 잘하면 5m까지도 가능은 한데 일단 숨이 짧기도 하고 프리다이빙의 호흡법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흡법도 배울 겸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프리다이빙이 엄청 정적인 운동이래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호흡 유지를 위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명상이나 요가 이런 것에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은 어차피 잠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안 배웠는데 그냥 한번 하는 김에 같이 저도 들어보려고 같이
가기로 했고 4명이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호흡법을 쓰면 얼마나 잠수가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그냥 맨몸 다이빙은 진짜 압력 병영이 제일 중요해요. 귀 안에 이렇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압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고막도의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걸 펴주는 게 압력 병영인데 귀가 조금 안 좋은 평소에 약간 중이염이라던가 있으면 잘 안 되기도 해요. 저는 코를 막으면 눈에서 공기가 나와요. 그게 약간 그 눈물샘 이런데 막는 게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맨투맨입니다. 그래서 조금 압력 병영할 때 눈을 감고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아니면 침을 삼키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기는 검은 흰 옷인데 검은 색깔 뭔가 많이 묻었어요. 잘 안 보이죠? 흰색이라서. 아마 저 남색 니트에서 같이 있던 애라 남색 니트에서 엄청 묻은 것 같은데 보관할 때 따로 보관해야 될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랜만에 물에서 놀 생각을 하니까 엄청 긴장되고 또 긴장되는 반면에 너무 신나서 빨리 5월 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누가 그랬는데 저랑 물이 안 맞다고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좋은 걸. 물에서 살고 싶어서 해녀 같은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해녀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배우는데도 마땅치 않고 제주도에 해녀 학교가 있는데 그거는 도민 위주로 받는 데다가 면접도 본다고 해서 어쨌든 열심히 프리다이빙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 잠수는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조류도 세고 거기가 되게 조금 뭐 여건이 안 되는 건 알겠지만 조금 그 어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태우면서 내려주면 또 다른 애들 태우고 태워서 온 김에 아까 들어간 사람들 걷어서 오고 이런 약간의 시스템 느낌이라 좀 위험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베테랑이시니까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안 그런 곳을 찾아서 다이빙을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이빙을 다시 제주도 재도전할 생각입니다. 우와, 검정색 엄청 묻었다. 머리카락도 묻어있네요. 이거 빨았는데 머리카락도 엄청 많고 빨았는데도 막 뭔가 묻어있고 세탁기도 아직 막 고장나서 2년 전에 쯤에 어머니가 바꾸셨는데 어디서 이렇게 먼지가 묻었는가 아니면 뭔가 같이 빨았나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영화공장이라는 곳이 생긴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처럼 층이 있고 유리로 된 방이 있는데 방을 예약하면 강아지 동반이 가능하고 4인까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이 잘 안 되고 비싸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화관이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주말에는 조금 비싸고 평일은 조금 싸고 양산에 있고요. 그리고 주문은 표 사는 데서 1차적으로 할 수 있고 방에 들어가서도 QR코드를 통해서 주문하면 방으로 가져다주는 시스템 같더라고요. 되게 안락하게 다리 쭉 펴고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심지어 받잖아요. 그런데 그건 룸이니까 그렇게 해도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 약간 어른들 데리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신비한 동물 사전을 보고 왔습니다. 누가 재미없다고 했는데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해리포터가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짜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그렇게 많이 묻은 건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단추를 채워서 정리해줄게요. 어차피 가지고 가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놓고 넣을 때 제가 한 번 더 접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MBTI 검사 되게 좋아하잖아요. 혹시 플라워 MBTI라는 걸 해보셨어요? 저는 브리지어가 나왔어요. 애정 표현력은 5점 만점에 4점이고 스킨십은 5점에 2점, 연애 센스력은 5점에 3점, 연애 적응력이 5점에 3점이에요. 근데 스킨십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저는 5점 만점에 5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평소에도 친구들이랑 팔짱 끼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애정 결핍기가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편한 연애를 좋아하고 연애할 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애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려도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헌신하고 이것저것 선물 주며 챙겨줘요 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제가 아끼는 사람들한테는 선물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막 내가 만든 걸 주는 걸 제일 좋아하고 막 좀 챙겨주는 그런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챙겨주면 보통은 그만큼 뭐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돌아오니까 그만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 연인의 행동 하나도 섬세하게 신경 쓰며 나를 우선순위로 봐주길 바래요.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뭔가 하고 있어도 나한테 먼저 연락해서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될 것 같아 말해주는 걸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친구랑 약속이 있고 그런데 내가 오래 못 만났어. 뭐 일주일 이상 못 만나고 2, 3주 못 만났는데 그 친구랑 만나는 날에 내가 시간이 난다. 그러면 친구는 조금 나중에 봐도 되니까 나를 우선 봐줬으면 좋겠고
안 해주면 그런 것도 섭섭해하고 막 좀 말을 차갑게 하거나 먼저 끊으라 하거나 그러면 조금 섭섭해요. 만약에 끊을 일이 생기면 나 지금 일이 생겼는데 조금 이따 전화해도 될까?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나 잠깐만 뚝 아니면 좀 이따 전화할게 뚝 이러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서운하진 않지만 그게 쌓이면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막 그러면 되게 서운하고 어쨌든 좀 서운한 게 많아요. 근데 웃긴 건 내가 그러는 건 좀 괜찮은 편이라서 좀 이기적이죠.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자만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같은 사람 꿈꾸고 있어서 현실적인 사람이랑 연애하면 상처받는다고. 약간 자만추입니다.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고. 어쨌든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그 상황 자체를 피해버린다고 하는데 요거는 옛날에는 그랬고 나이가 들 때는 이건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면 그냥 됐다 이러고 지우는데 그냥 뭐 어쨌든 이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트러블 생기면 그냥 친구한테도 나 이래서 서운하니까 이런 건 좀 싫어.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없어서. 그리고 감정이 풍부하고 배려심이 넘쳐서 그 사람의 단점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인대요. 이거는 감정이 풍부한 거는 그런 거고 사랑에 빠지면 단점이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좋아하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인프피가 약간 아싸 중에 인싸, 인싸 중에 아싸 약간 관종, 울보 이런 게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걸 티내주고 나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줬으면 좋겠어요가 있어요. 요거는 인프피라서 그런 거. 인프피라서 그런가 약간 상상 속의 연애 아니면 약간 좀 관심 받는 연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프리지어이고 요거는 한번 나중에 플라워 MBTI 치셔서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새 단발도 많이 길러서 이제 어깨까지 닿고 있어요. 조만간 한번 커트를 해야 되는데 애매해서 조금 더 길렀다가 자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역시 사람은 머리를 자르면 기르고 싶고 기르면 또 자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이쁘다고 해주셔서 몇 달간은 조금 유지를 해올 생각입니다. 일단 머리 말리는 게 너무 편해서 기를 생각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단점은 너무 빨리 기르는 기분. 길 때는 그래도 기니까 무시하고 살았는데 짧으니까 무시가 잘 안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마 립
행자님, 좋은 꿈 꾸세요. 행자님, 좋은 꿈 꾸세요. 행자님, 좋은 꿈 꾸세요.